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물과 소금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물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은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소금을 같이 먹어주면 물의 흡수가 빨라진다. 저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운동을 하면 땀과 수분이 배출이 되잖아요. 제가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패들링 스포츠, 카약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패들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땀이 계속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제 소금의 농도를 한 0.9% 만들어서 먹게 되면 갈증이 훨씬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을 먹을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적은 양의 물로도 버티게 됩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땀을 흘리는 운동은 나트륨이 땀을 통해서 물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몸의 체액 농도가 낮아져요. 나트륨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세포나 혈관 차원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더 낮은 농도의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세포 속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진한 삼투압을 위해서 더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명체는 몸 안에 꼭 나트륨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서 나트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재흡수를 하냐면, 나트륨을 90% 이상을 다 재흡수를 해요. 실제 자연 상황에서 동물들이 나트륨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트륨을 잃어버리면 내 몸의 체액 농도를 맞출 수가 없고 내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나트륨을 계속 흡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나머지는 막 빼내면서도 나트륨은 엄청나게 아껴서 다시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도 나트륨을 아가미와 신장을 통해서 나트륨 농도를 조정하면서 그 바닷물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트륨 농도를 조정을 해요.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트륨 농도를 계속 조정하면서 바깥의 물과 내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 역시도 나트륨을 통해서 몸 안에 충분한 수분,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신장에서 나트륨을 90%를 흡수를 하지만 땀을 통해서 나트륨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가진 나트륨의 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보충을 해줬을 때도 나트륨은 또 많아지면 신장이 또 흡수율을 줄여서 배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먹는 게 생각보다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나트륨을 중요하게 몸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짠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구하기 힘든 나트륨이기 때문에 짠 맛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짠 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유전자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관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는데 내 몸에 나트륨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트륨을 땀을 통해서 잃어버려서 이 나트륨 농도가 좀 낮아졌어.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요거에 비례해서 적어져요. 나트륨의 농도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포함한 물을 먹어줘서 빠르게 내 체액의 나트륨 농도 먼저 올려주고, 올라간 농도에 따라서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소금을 대량으로 먹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체액의 나트륨 농도보다 이 소화관 속의 나트륨 농도가 더 높으면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대장 끝까지 물이 흡수되지 않고 내려가요. 내려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설사. 소금을 많이 먹어도 설사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설사가 날 때 적정량의 소금물을 먹으면 설사가 멎는다. 그 이유는 적정량의 소금에 의해서 수분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변비에도 적정량의 소금이 도움이 돼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분 양이 많아졌을 때 이 혈액량에서 높아진 소금이 결국 대장 쪽에도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장벽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을 먹으면, 적정량의 소금이라는 것은 0.9% 이내예요. 이걸 초과하지 않는 거. 이걸 초과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수분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0.9%가 아니어도 되니까 0.8도 되고 0.6도 되고, 아무튼 소금이 포함된 물이 들어가면 나트륨 먼저 흡수되고 물이 따라가기 때문에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모든 측면에서 인간한테 이로울까? 간혹 시중에서 이게 소금을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소화기에서 물을 흡수했을 때
1차적으로 어디에 가겠어요? 혈관에 들어가겠죠. 이 혈관의 끝단에는 뭐가 있겠어요? 심장이 있죠.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서 다시 또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뿜어내고 이 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가겠죠. 혈압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혈류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냐면 첫째로 신장에서 수분을 빼주는 이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수축력을 낮춰버려요.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혈압약이 당장에 혈압이 높아진 거는 낮춰줬고 위험성은 낮췄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순환 혈류 내에 몸속에 도는 피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심장도 천천히 뛰라고 신호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요. 이게 감소합니다. 즉 세포 차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줄고 조직의 기능이 감소합니다. 혈압약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순환 혈류의 수분을 늘리고 혈류 안에 있는 물이 늘어나니까 또 혈관에 부담을 줘요. 혈압에는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여기서 저는 혈압약과 이 소금 둘 중에 누구 편을 들고 싶냐면 여기서는 소금이 차라리 좀 낫습니다. 혈압약은 결국 길게 갔을 때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금은 생각보다 큰 잘못이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수분량을 굉장히 적절하게 알아서 유지를 해줘요. 0.9%의 농도를 맞춰서 충분한 양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 초과하게 수분의 양이 너무 많게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왜 혈압이 높아질까? 혈관의 능력이 이미 떨어져서 그래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조직 안에까지 쫙 뻗어 있는 모세혈관들이 기능이 점점 사라져서 혈액 양이 늘어났을 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혈관들이 압력을 받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장의 혈압이 높고 혈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소금을 만약 계속 먹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일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혈관 건강부터 먼저 챙기면서 소금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밑도 끝도 없이 소금만 먹는 거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저는 소금 섭취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혈관 건강을 같이 챙겨야 됩니다. 혈관 건강이란 게 뭐냐? 심장의 능력을 계속 활동을 시켜서 심장의 능력치를 키우고 심장과 함께 모세혈관,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모세혈관 곳곳까지 혈액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뭐겠어요?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금만 섭취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땀으로도 배출되고 나트륨을 소모를 시키면서 나트륨을 넣어줘야지 나트륨을 소모시킬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나트륨만 계속 넣는다고 해서 이 나트륨이 뭐 좋은 데 갖다 쓰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돌려요.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이 5리터 밖에 안 되는데 분당 5리터나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1분에 한 번씩 회전을 했냐?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양을 측정을 해보니까 1분 동안에 5리터를 보내더라.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혈류는 1분에 한 번씩 순환을 하는구나.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혈류가 곳곳에 멈춰 있어요. 정체돼 있고 멈춰 있는 혈액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여 있는 저류되어 있는 혈액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는 놈만 돌고 안 도는 놈은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를 늘렸을 때 심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의 박동 능력도 좋아지고 심장의 박출량이 많아지고 더 빠르게 돌릴 것 같지만 역시나 도는 놈만 돌리게 돼요. 이 구석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들을 돌리려면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 안에 있는 림프를 작동시키고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숨어있는 멈춰있는 곳곳에 그 정체되어 있는 그 혈액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고 운동을 해서 고여있던 혈액들을 돌리면서 수분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소금과 함께 섭취한 물이 깨끗한 물을 내 몸에 공급한다면 내 몸에서 노폐물도 청소가 되면서 세포 차원으로 수분 공급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을 보충을 할 때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소금을 포함해서 먹는 게 좋다. 단 운동을 안 하면서 소금물만 먹는 것은 그냥 혈관 안에 볼륨만 늘릴 뿐이니 배출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 배출이란 게 혈류를 순환시키고 땀을 통해서 수분과 나트륨을 빼내는 행위, 즉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소모를 하면서 충분한 양의 물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떤 소금이 좋은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심장의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